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13장에 들어와서 함수와 변수에 대해서 지금 이론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1강 때 이전 강의 때는 우리가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선언하는 거에 따라서 유효 범위, 그러니까 사용 범위가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변수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디테일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지역 변수에 대해서 한번 또 파보도록 하죠. 예. 자, 지역 변수의 선언. 자, 지역 변수는 local variable이라고 했다. 그죠? 전역 변수는 global variable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역 변수는 특정 함수 또는 코드 블럭 안에서 선언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맞죠? 예. 함수나 코드 블록의 구간 안에서만 접근이 사용할 수가 있죠. 외부에서는 접근 못해요. 그죠? 왜?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에러를 띄우기 때문에 아무튼 외부에서는 접근을 못합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선언한 함수는 코드 블록 구간을 벗어나서 사용을 하면 당연히 문법 오류가 발생을 한다. 자, 밑에 예가 있는데 한번 보죠. 자, 지역 변수의 사용 범위. 자, 지역 변수는 특정 지역 내에서, 즉 우리가 흔히 지역 변수를 가장 많이 쓰는 데가 함수 내에서 선언하는 변수죠. 그죠? 그래서 지역 변수는 특정 지역 내에서만 선언해서 사용을 한다. 알겠죠? 예,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선언된 코드 블록 구간을 벗어나면 사용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함수 여기다가 지역 변수 선언했는데 왜 외부에서 코드 블록 밖에서 이 변수를 쓰려고 하니까 왜 안 되지? 이런 거는 애초에 문법 에러기 때문에 신텍스 에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코드 블록 구간을 벗어나면 사용할 수 없으니까 주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메인 함수가 시작이 됐는데 int a 당연히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예. 이거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만약에 이게 루프가 없고요, 이거를 printf로 해서 a를 찍잖아요. 초기화를 안 하고, 그러면 이거 초기화 되지 않았다라고 메인 함수도 뜹니다. 제가 2014는 허용을 하는 줄 알았더만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도 뜨더라고요. 그거는 나중에 요번 이 강의 마치고 실습 시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메인 함수 안에 A도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지역 변수죠. 근데 얘의 범위는 이 블럭입니다. 그죠? 이 블럭. 맞나요? 이 블럭 내에서는 이 int a라는 변수에 a라는 변수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while문에 블럭이 들어왔고 이 블럭 안에 b를 이렇게 여기서 지역 변수를 선언한 거죠. 그죠? 이거는 이 지역 변수와 이 지역 변수의 유효 범위, 사용 범위가 아예 달라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무한 루프를 돌면 당연히 탈출 코드가 있어서 빠져나오게 돼서 b를 20으로 여기에서 또 정의를 했다. 분명히 뭐예요? 무한 루프 안에 있는 while문 블럭 안에다가 int b를 이렇게 선언해 놓고 이거를 코드 블럭을 벗어난 지점인 메인 영역이죠. 여기는 메인 영역에다가 b에다가 20을 박아 넣으면, 그러니까 저장을 하면 여기에 컴파일 할 때 빨간색 올라옵니다. 빨간색 올라와서 갖다 대보면 정의되지 않은 변수 식별자입니다. 뭐 이런 형태로 뜹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얘의 영역은 여긴데 이것을 벗어나서 메인 영역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 변수의 사용 범위를 벗어나면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더라 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좌측 그림에서 지역 변수 A는 메인 함수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지역 변수 B는
메인 함수 안에 속한 while문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영역을 벗어나면 이와 같이 문법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메인 함수가 메인 함수 안에서 선언한 지역 변수 a와 b는 변수의 역할을 수행하는 범위가 다르게 정의되어 있으므로 해당 범위에서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다 아시죠? 여기에 int a를 선언했다. 그러면 여기에 while문 안에서는 a는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해요. 왜? 얘가 이 블럭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만약 해당 범위에서 사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사용을 하면 컴파일러가 선언되지 않은 식별자로 판단해서 컴파일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역시 실습 시간에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죠? 예. 그 다음 볼게요. 이 부분 뭐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자, 이번에는 지역 변수 선언인데 한번 보죠. 역시도 지역 변수를 코드 블록 밖에서 사용을 하면 오류가 발생한다라고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제인데요. 한번 보죠. 지역 변수는 특정 지역 내에서만 선언해서 사용한다. 선언된 코드 블록 구간을 벗어나면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하고 여기에 예제가 하나 있는데, 자, CNT는 전역 변수가 메인 함수 내에 선언되어 있는 지역 변수죠. 그럼 얘는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거는 출력을 했고, 그 다음에 form은 CNT, 이 여기에 메인 함수 영역 안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얼마든지 사용 가능하죠. 그리고 CNT 이렇게 조건 주고 증감 연산자 사용했고, 그런데 여기를 보십시오. int sum은 0 하고 sum에다가 누적을 하고 있어요. CNT를 1에서 10까지.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이거는 지금 무슨 영역이에요? 이 printf는 메인 영역이에요. 그죠? 포 영역이 끝났죠. 근데 여기에다가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빨간 줄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예. 아싸리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면 이 문장을 여기 안에다가 넣어서 로그 데이터 찍듯이 반복문 10번 돌면서 1에서부터 몇 가지, 1에서부터 2까지, 1에서부터 3까지, 1에서부터 4까지 이러한 형태로 로그 형태로 찍어 들어간다면 이 썸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메인 영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이와 같이 여기 보십시오. 썸은 선언되지 않은 식별자입니다 라는 에러를 띄우고 있어요. 그래서 빌딩 자체를 실패를 해버렸죠. 맞나요? 예.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 결과 소스 코드에서 사용한 변수 썸은 선언되지 않은 식별자라는 컴파일 오류 메시지가 출력되었다. 당연하죠. 영역이 틀리니까. 그래서 변수 썸은 포문 안에서 선언한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문 영역을 벗어나면 컴파일러가 선언되지 않은 변수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야, 니는 여기 안에서만 사용이 되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여기에 에러가 올라온 이유는 컴파일러가 야, 이거 메인 영역에 지금 선언했니? 선언도 안 돼 있는데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면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도 실수를 많이 해요. 학생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의 유효 범위를 명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라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제대로 이제 에러가 안 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밖으로 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죠? 예, 그러면 이 썸은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두 가지 방법이 있네요. 프린트 F를 여기 안에다가 넣든가 아니면 이 썸을 밖으로 외부로 빼든가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면 될 것 같네요.
아니면 뭐 여기다가 전역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버리든지, 그죠? 뭐 그런 형태로 가야 되겠죠. 아시겠죠? 예. 그 다음 보죠. 그래서 잠깐만, 맞나요? 맞네요. 예. 지역 변수의 생성과 소멸. 뭐 했잖아요. 그죠? 한번 읽어봅니다. 그냥. 지역 변수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생성되고 소멸되는지 살펴보자. 지역 변수의 생성과 소멸은 메모리 공간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메모리의 어떤 영역? 그쵸? 스택. 특히 지역 변수는 스택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죠.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호출한 곳은 대기 상태가 되고 호출된 놈, 즉 스택의 맨 상단에 있는 놈이 함수가 올라가 있으면 그 함수를 현재 실행을 하고 호출한 곳으로 되돌아가든지, 되돌아가죠. 되돌아가서 리턴 값을 줄 수 있으면 주고, 리턴 값이 없다면 리턴문은 뭐 생략을 해도 되겠지만 리턴문을 적어서 뒤에 아무런 내용을 기재를 하지 않는다면 뭐 괜찮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역 변수가 생성이 될 때는 언제냐 하면 바로 지역 변수가 전역 변수와 다른 점은 바로 변수의 수명에 있다. 당연하죠. 지역 변수는 함수의 호출과 동시에 변수가 할당이 됩니다.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할당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 시작할 때부터 종료할 때까지 계속 존재하지만 지역 변수는 코드 블록 내에서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코드 블록이 끝이 나면 아니면 리턴문을 만나면 지역 변수의 수명도 끝나게 되더라 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지역 변수는 말씀드린 바대로 함수의 호출이 일어나면 지역 변수는 메모리에 스택에 쌓이고 그 함수가 그 안에 이제 영역이 다른 메모리 영역이 틀리죠. 메인 함수와 사용자 정의 함수를 호출했다면 영역이 틀리기 때문에 그 영역 안에 지역 변수들을 함수의 호출과 동시에 생성을 시키고 함수가 리턴문, 엑시트, 코드 블럭을 만나게 되면 비로소 함수가 종료가 되면서 그 생성되어졌던 그 변수가 지역 변수가 비로소 사라지게 되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역 변수의 라이프 사이클 혹은 라이프 타임 생존 시간이라고 한다고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역시 이 부분도 메인 함수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선언을 했다가 역시 메인 함수의 마지막인 코드 블럭을 만나든지 아니면 리턴문을 만나면 이제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라고 하고 이 부분도 스택에서 비워지게 될 거고 결국에는 메인 함수가 끝났다라는 것은 스택이 이 C 언어로 만들어져 있는 스택 공간을 잡아먹고 있는 공간은 없다 라고 하겠죠. 맞나요? 예, 메인 함수니까 그렇죠. 예. 자, 아울러 지역 변수는 시스템 스택이라는, 그리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스택이라는 거. 후입 선출이라는 알고리즘을 들고 있고, 택시기사 아저씨의 동전통을 생각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늦게 들어온 놈이 먼저 들어간다, 먼저 나간다 라고 해서 우리가 리포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last in, first out. 그죠? 예, 그게 바로 스택입니다. 그래서 스택이라는 메모리 공간에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코드 블럭이 끝나는 구간, 즉 함수가 종료될 때까지 존재하다가 코드 블럭 혹은 리턴문 혹은 엑시트문을 만나면 메모리 공간을 반환하고 유유히 메모리 공간, 즉 스택에서 유유히 그 함수의 공간이 사라지면서 할당된 변수, 지역 변수도 같이 소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역 변수의 라이프 사이클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죠? 예.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이번에는 지역 변수 소멸인데요. 지역 변수가 소멸된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맞잖아요. 왜? 우리가 함수 호출을 한다라고 하면 그 함수를 계속 호출한다라고 하면 무한루프를 돌면서 계속 호출하면 되는데 그 프로그램이 만약에 그 함수가 한 번만 호출이 됐어. 예를 들어서 아니면 두 번을 호출하든 이래 호출이 됐어. 그러면 그 당시에는 바로 생성이 돼서 이제 메인 함수까지 종료가 되면 이제 다시는 그 지역 변수를 사용할 수가 없죠. 다 소멸돼 버렸으니까. 그런데 이 지역 변수를 다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아니, 다시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프로그램을 재실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맞죠? 예. 다시 말해서 즉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초기 값으로 다시 설정되므로 통장 내역을 출력하는 예를 들은 거예요. 통장 내역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에서 입금이나 출금이나 잔액 등을 지역 변수로 만약에 선언했다. 그러면 누적해서 값을 출력할 수가 없어요. 왜? 함수 호출할 때마다 계속 걔는 함수가 끝나면 소멸되고 또다시 함수를 호출하면 또다시 초기화가 이루어져서 누적 자체가 안 되죠. 그죠? 예. 이때는 지역 변수를 정적 변수 우리 배웠다 그죠? 정적 변수 앞에서 정적 변수는 뭐예요? 얘도 역시 메모리 영역 중에서 어디 데이터 영역에 올라가는 놈이죠. 그래서 얘는 값이 누적이 되든 아무튼 값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죠? 프로그램 종료할 때까지 전역 변수와 동일하게 그죠? 그래서 정적 변수로 지정을 해서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아니면 전역 변수 하나 선언해서 누적을 해도 되고 뭐 하면 되니까요. 그죠? 예.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이 정적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값을 유지하기 때문에 입금액과 출금액, 잔액 등의 초기 값으로 설정되지 않죠. 정적 변수는. 그죠? 그래서 관리를 해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적 변수는 앞선 강의에서도 다루고 실습도 해봤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뒤에서 또 나오니까 동적 변수와 정적 변수를 비교를 하는 거 부분이 나오니까요. 그때 한번 보도록 하죠. 다시. 자, 그리고 지역 변수의 초기화. 저는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기본이 모든 변수는 초기화가 원칙이다. 라고 원칙론을 내세우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 변수를 선언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초기화 작업을 수행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얘는 신텍스 에러는 띄우지 않지만은 실행 런타임 시에 그러니까 실행 시에 에러를 발생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역 변수로 선언되어 있는 포문 안에 지역 변수로 지금 선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반드시 이와 같이 초기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이거 안에 있는 지역 변수 메인 함수가 아닌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은 초기화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메인 함수도 매 한 가지지만은 이거는 초기화되지 않았다라고 에러 메시지를 디버그 창에서 올라옵니다. 아니, 콘솔 창에 올라옵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 보죠. 그래서 전역 변수는 선언과 동시에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0의 값으로 초기화를 수행한다. 말씀드렸죠. 이것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실습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지역 변수는 직접 초기화를 수행을 해야 한다. 초기화를 하지 않고 선언하면 변수에 임의의 값이 대입이 되어 오류를 발생할 수 있다. 근데 그렇지만은 2014 버전에서는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원래는 뭐 14 버전 말고 뭐 2010이나 뭐 2000 터보 C나 뭐 이런 옛날 컴파일러를 쓰시는 사람들은 그런 걸로 실습을 하신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시나 모르겠네요. 저는 그때부터 그거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변수의 초기화를 하지 않고 만약에 특히 지역 변수 뭐 어떠한 사용자 정의 함수나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제가 그거를 초기화를 하지 않고
출력을 하면 그냥 뭐 이상한 값이 나와요. 즉 다시 말해 쓰레기 값이죠. 예.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콘솔 창을 띄우지는 않고 오류 메시지를 저 비주얼 스튜디오 2014 버전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에러 나는 부분 있잖아요. 에러 나는 거 찍어주는 부분 거기에 출력이 되더라고요. 예. 그거는 직접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이러한 임의의 값을 우리는 앞에서 배웠죠. 이것도 쓰레기 값, 그죠? 쓰레기를 또 영어로 우리는 가비지라고 하니까 가비지 값이라고 한다. 알겠죠? 예, 초기화를 그래서 웬만하면 메인 함수든 사용자 정의 함수든 전역 변수든 스테이틱 변수든 뭐든지 간에 아무리 자동으로 0으로 초기화를 해주는 전역 변수라 할 값이라도 여러분들 반드시 초기화를 하고 쓰십시오. 그게 가장 좋습니다. 안전하고 쓰레기 값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역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를 수행하지 않으면 컴파일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사용자 정의 함수 그리고 for문에서 이러한 while문이나 반복문에서 이제 선언한 변수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초기화를 해야 돼요. 초기화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초기화 한다라고 그냥 아예 손에서 그렇게 읽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제가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실습을 해 왔었고 보여드렸고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러한 규칙은 권장사항이 아니라 강력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주시면 가장 편리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초기화로 인한 오류는 발생을 막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됐고요. 예, 다음 장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봐봐요. 지역 변수 미초기화 부분은 미초기화 부분의 오류는 아래와 같다. 자, 이렇게 sum 여기에서는 지금 문법 오류라고는 발생은 하지 않았어요. 그죠? 신텍스 에러는 발생하지 않았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자, ch는 참조되지 않은 지역 변수다. 그리고 초기화되지 않은 썸을 지역 변수를 사용했다. 이런 형태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폼은 안에 지역 변수를 둘 다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 초기화를 안 했어요. 아예. 안 하다 보니까 이러한 에러가 뜨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화를 하는 그러한 습관을 한번 들이자라는 거예요. 됐죠? 예.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지역 변수에 따른 논리 오류 발생. 이거는 이제 런타임 실행 시에 발생하는 실행 타임에 컨트롤 F5번 키를 눌렀을 때 우리는 이 값이 나오도록 의도를 했으나 다른 값이 나오고 아니면 값이 아예 출력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런타임 에러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가장 잡기가 힘들어요. 왜? 디버깅에서 다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것들은. 근데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많이 쌓이면 바로 눈에 보이죠. 왜? 출력 결과만 보면 뭐가 출력이 안 됐구나. 그러면 그 부분만 딱 확인해 보면 되는 건데 그게 실력이 아직 부족을 하다면 당연히 자기 자신을 알고 디버깅을 하면서 아니면 노트를 그려가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예제는 지역 변수를 선언하고 누적 합계를 출력하고자 했으나 반복문의 카운트 횟수만 출력되는 논리 오류가 발생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죠. 프로그램부터. 자, CNT는 제로라고 초기화를 잘 해줬고요. 그 다음에 1부터 10까지 누적 합계를 출력을 하는데 잘 한번 보세요. 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지역 변수로 선언돼 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썸에다가 CNT를 복합 대입 연산자로 대입을 했어요. 이거 초기화한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누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CNT는 1, 2, 3, 4, 5, 6, 7, 8, 9 라고 이렇게 CNT는 나올 거고요.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퍼센트 D가 합계가 나와야 되는데 카운트 횟수와 동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알잖아요. 초기값 한번 수행하고 비교해서 명령문들 실행을 하죠. 그죠? 그런데 처음에 CNT가 1이니까 복합 대입 연산자를 써서 썸에다가 1을 대입을 한 것까지는 누적이 됐다라고 보죠. 일단. 그런데 CNT 뿔뿔 이제 요거까지 다 찍고 난 다음에 CNT 뿔뿔 나서 증감이 돼서 CNT가 2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재초기화를 하고 있죠. 그러면 0 플러스 2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1부터 2까지 누적합계는 0 플러스 2니까 썸에는 또 2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은 또 3이 들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은 4, 5, 6, 7, 8, 9까지 그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냥 카운트 값을 더한 거를 그냥 여기다가 출력한 것밖에 없어요. 자기 거를 계속 초기화를 하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누적값이 제대로 나오게끔 하려면 얘를 밖으로 빼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야 얘가 누적이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초기화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 거죠. 맞나요? 예. 그래서 지역변수 CNT와 썸을 사용해서 1부터 10까지 누적되는 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이다. 그런데 누적 합계를 출력되어야 할 부분에 카운트 변수의 증가값이 출력되었다. 그 이유는 이미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유는 포문 안에서 썸 변수가 계속 초기화가 되죠. 10번 돌면서 계속 0으로 초기화가 되고 있으니 이게 누적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이와 같은 현상을 논리적 오류라고 한다. 문법 오류는 컴파일 과정에서 우리가 빨간색이 뜨면 이게 이제 컴파일 과정에서 알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컴파일 예외, 체크드 익셉션, 체크해 준다고 해서 그죠?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한다고 했고요. 논리적 오류는 실행 시 실행 결과를 확인해야만 알 수 있는 실행 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런타임 에러입니다. 런타임 에러. 알겠죠? 예. 그러므로 지역 변수를 선언할 때는 초기화를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얘가 계속 초기화가 이루어지면 안 되죠. 이 부분은 1부터 10까지 누적 합계를 구한다고 했으니 그러니까 영향력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계속 초기화가 이루어져서 그냥 카운트 값을 더해서 그냥 출력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출력을 하게 된 거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얘를 밖으로 빼야 돼요. 빼야 누적이 돼서 누적 합계가 여기에 이제 출력이 될 겁니다. 맞나요? 예. 뭐 별로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논리적인 오류를 해결했다. 뭐 했는데요? 이거 주석 처리했고요. 제가 말씀드린 반대로 여기에다가 썸 제로로 초기화를 했죠. 그밖에 없어요. 그죠? 바뀐 거. 그리고 나서 확인하니까 이렇게 누적합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포문 안에 있던 썸 지역 변수를 외부로 빼내어서 누적할 수 있도록 0으로 초기화를 진행하였다. 실행 결과를 보면 앞에서 발생했던 논리 오류가 해결되어 누적 합계가 제대로 출력되었다. 뭐 했는데요? 그냥 여기 있는 거 주석 처리하고 여기 있는 거 그냥 일로 가져와서 밖으로 뺀 거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지역 변수의 영향력이죠. 유효 범위. 그죠? 예. 그렇게 이거는 프로그램 실행과 동시에 한 번만 초기화가 일어나죠. 메인 함수가 실행되면 그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포문 안에서 사용을 하니까 계속 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별로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죠. 자, 지역 변수 사용 시 주의사항을 한번 보죠. 지역 변수와 매개 변수. 함수에서 사용하는 매개 변수 또한 지역 변수와 동일하다라고 분명 앞선 강의에서 또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매개 변수 또한 지역 변수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는 지역 변수의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다.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하는 인수는 사용자 정의 함수 매개 변수로 전달받아 지역 변수로 사용하는 거 이미 함수할 때 해봤죠, 그죠? 그리고 매개 변수는 지역 변수와 달리 함수를 호출할 때 인수의 값으로, 매개 변수는 인수의 값으로, 함수 호출할 때 우리 인수값 주잖아요. 그 인수값으로, 즉 초기화, 아니 거기에 어떤 값이 저장이 되어 있다면 초기화나 그 값으로 일단 저장, 아니 복사가 되어서 된다는 점이 차이가 있죠. 지역 변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함수 내에서 이렇게 이제 선언하고 초기화를 이렇게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줬다면 이놈은 10과 20을 들고 가서 여기에다가 복사를 시켜버리죠. 그러면 얘들은 num1은 10이 되고 num2는 20이 되는 것이죠. 복사가 되면서 얘들은 초기화가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함수에서.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누적을 하기 위해서 자, 지역 변수를 하나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 0을 선언했고 이 부분이 바로 인수값으로 저장, 즉 복사된 값으로 연산이 이루어지죠. 10과 20 이거 우리 콜바이 밸류에서 미친듯이 했잖아요. 그죠? 10, 20 이렇게 하면 30이 리턴이 돼서 합에 저장이 됐고 그리고 나서 합을 뭐 출력을 하든지 해서 메인 함수가 종료가 되면 이제 모든 스택에서 add와 main이라는 함수의 영역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 그죠? 예. 많은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물론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 지역 변수를 따로 선언해서 사용해도 된다. 하지만 매개 변수를 지역 변수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같은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지역 변수를 선언한다는 것은 오히려 코드만 길어지죠. 예, 코드만 길어지고 프로그램이 가독성도 좋지 않고요.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매개 변수를 사용한다는 것은 지역 변수를 사용하겠다라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만든다는 측면에서 그다지 권장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매개 변수를 지역 변수로 돌려서 그걸로 이제 받아치는 거 한다 하는 방법은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매개 변수를 써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함수의 원형에는 선언부에는 뭐 리턴값, 함수명, 매개 변수명이 0개부터 n개까지 우리가 정의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개수에 맞게끔 그리고 타입에 맞게끔 호출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미 12장 함수 부분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맞죠? 예. 자, 다음 장 한번 보죠. 자, 지역 변수 할 때 동일한 지역 변수 사용. 이름이 같은 지역 변수를 다른 함수에서 선언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메모리 영역 자체가 틀리죠. 예. 그래서 지역 변수는 정해진 코드 블럭 구간 안에서만 사용하는 특성이 있죠. 동일한 이름을 지역 변수를 다른 함수의 코드 블록 구간 안에서 선언하여 사용해도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구간 자체, 영향력 자체, 그리고 범위 자체가 틀리고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메모리 영역이 틀리다라는 것이죠. 왜? 함수 호출하면 메인 함수에서 호출하면 이렇게 각각 쌓이면서 함수가 여기에 합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합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합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또 합이 들어가 있다. 한들 메모리 영역 자체가 다 틀리니까 함수 내에 선언된 지역 변수니까 상관없어요. 이거는 알겠죠?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세밀히 말하자면 메모리 상에서 호출한 곳은 대기 상태가 맞죠? 그리고 메뉴에 있는 함수 메뉴에 호출된 함수가 실행된다.
이미 앞서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림도 많이 그려가면서. 그래서 호출된 함수가 실행되고 종료가 된 후에 해당 지역 변수는 날아가죠. 소멸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사라지고, 아울러 스택에서 함수의 메모리 영역 자체가 이렇게 다르다고 했어요.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더욱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추후에 여러분들의 동료나 여러분들의 후배가 이거 동일한 변수명을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면 얼마나 그 후배가 선배한테 감사하고 감탄하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잘 못했네요. 참고로. 아무튼 자 여기까지 해서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 지역 변수의 유효 범위와 쓰레기 값이 나오는지 아니면 그냥 오류만 나오는지 등등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실습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앞에서 이제 우리가 지역 변수, 매개 변수,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의 일종, 그리고 논리 오류 해결할 때는 당연히 누적할 때는 이렇게 계속 초기화를 시키면 안 되는 거, 그리고 미초기화 부분은 이와 같이 에러를 발생을 시킨다는 것, 그리고 소멸하는 라이프 사이클이나 그리고 라이프 타임 자체가 함수의 호출과 동시에 지역 변수는 생성, 그리고 함수의 코드 블럭 끝이나 리턴, 엑시트를 만나면 종료 되면서 메모리에서 제거가 되는 거. 그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 봤어요. 맞죠? 그래서 지역 변수는 특정 함수 그리고 코드 블록 내에서 선언해서 사용을 하면 거기 안에서만 유효하다라는 것을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실습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